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효입니다. 기아차가 플래그십 세단 K9의 신형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사실 외관 실내 지금 꽤 바뀌었잖아요. 그거 못지않게 국내 최초로 들어가는 첨단 시스템도 많아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지난번에 제가 실제로 아파트에 가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린 적이 있잖아요. 외관만 간단하게 공개했었고, 그리고 저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보면서 가격은 저렴해지고 더 스포티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진짜 그렇게 됐어. 와, 소름. 그리고 첨단 기능을 더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용도 이렇게 적용이 됐네요. 네, 외관을 딱 봤을 때 느낌은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을 너무 잘 찍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쁠 리가 없어. 이거 조금 사진빨이 아닌가. 실제로 봤을 때도 좋다라는 느낌이 있긴 있었는데 이러면은 예쁘지. 지금 굉장히 예쁩니다. 그릴이 너무 커서 그릴이 이게 괜찮은가 싶은데 KA 봐서 그런가 나름 괜찮아요. 거기에 크롬 테두리 굉장히 두텁고요.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이거 좀 과한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의 크롬 그릴이 있고 그 안에 VVVV 형식으로 돼 있네요. 이것도 예뻐요. 실제로 가까이서 본 거 영상 보시면 네,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쁘죠. 어쨌든 지금 패밀리룩을 이런 형태로 갖고 가고 있어서 이게 K8이라든지 뭐 이런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고, 근데 K8의 그릴이 조금 더 멋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렉스턴이 떠오르는 건 저뿐인가요? 정작 렉스턴을 놓고 보면 안 닮았어. 별로 안 닮았는데 렉스턴이 떠올라. 야, 이것도 묘하다. 보통 K8 같으면 지금 크롬을 굉장히 삭제하는 분위기, 그리고 K5는 아예 없는 분위기,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크롬이 적으면 적을수록 조금 더 스포티하고 젊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크롬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조금 더 럭셔리하고 중후한 느낌, 이런 것들을 요즘은 주는 분위기입니다. 옛날하고는 좀 다르죠. 크롬의 역할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롬을 약간 과한 것처럼 더해놓고 있네요. 기아차의 새로운 엠블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낫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새로운 엠블럼이 없었다면 이 디자인이 새롭다, 정말 혁신적인 디자인이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엠블럼이 하나 있음으로 해서 중국차 느낌 안 나고 이제 정말 멋진 그런 자동차로 보여지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측면에는요 19인치 스퍼터링 휠이 들어가는데요, 약간 제네시스 예전 휠을 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보수적인 디자인이어서 이 휠이 뭔가 시선을 강탈하지 않고 그냥 중후한 이미지의 자동차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무난한 휠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튀지 않으면서 이 차의 이미지를 잘 정돈해주고 있는 그런 휠의 디자인인 것 같아요. 측면에서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헤드램프에 이렇게 각이 져 있는 부분, 이것도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로로 된 길다란 가니쉬도 굉장히 예쁘게 보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쭉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 그대로 있고요. 크롬 라인 위아래로 있는 거, 이것도 차가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게 되죠. K9은 원래 화려한 차였어요. 그걸 약간 중후한 디자인에서 이 화려함이 어느 정도 좀 눌러지는 효과를 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제대로 된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K8에서도 있었지만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헤드램프, 테일램프가 동시에 반짝반짝하고 빛나면서 운전자를 맞이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웰컴이 되는지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동영상이 아니고 사진만 공개가 돼서 이게 어떻게 반짝거리게 하길래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걸까? 웰컴 램프 보도 자료를 글로 보냈어. 글로 배우는 웰컴 램프, 상상력만 자극하고 있네요. 멋 없기만 해봐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느낌은 약간 BMW 7 시리즈가 떠오르게 하는 그런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부분에서는 약간 아우디의 느낌을 자아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근데 뒷모습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뒷모습은 좋아하시는 분과 요건 좀 선 넘었지, 이런 분들이 서로 맞부딪히는 것 같아요. 이 기아 엠블럼과 그 밑에 이 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테일램프와의 어떤 연결 관계는 글쎄, 이 관계가 조금 잘 정립되면 좋겠는데 제 취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네요. 근데 분명한 건 이 가운데의 라인,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이게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타는 차,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전체적인 스타일링을 봤을 때 이번 K9의 목표는 기존보다 조금 더 스포티하게 젊은 층으로 옮겨가는 게 목표였던 걸로 보여요. 외장 컬러도 좀 바뀌었네요. 여기 나온 이 차는 그린색이잖아요. K8에서도 그린색이 굉장히 호평을 받았는데 요번에 K9에 이 에스콧 그린이 추가된 색깔이고요. 그 외에도 6개의 색깔을 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린색, 유채색이 하나 들어왔다는 거 고무적이긴 하네요. K9이 너무나 색깔이 좀 보수적이었어요. 검정색 K9 이거 내놓은 의도가 뻔하잖아요. 제네시스 G90하고 붙어야 된다, 에쿠스하고 붙어야 된다, 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의도는 알겠어. 우리 차가 저쪽 차의 최고하고 같은 급이어야지, 네, 당연히 이해됩니다만 사람들이 바라보는 건 그 차만 원하는 게 아니잖아. 나는 그거보다 스포티한 차, 좀 더 날렵한 차, 이런 거 원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똑같은 차를 두 개 만들 필요는 없죠. 좀 더 젊은 층의 자동차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K9의 페이스리프트는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네, 실내 디자인 보면요 정말 와 소리가 나옵니다. K9 볼 때마다 와 이거 실내는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실내를 갖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가장 큰 변화는 진짜 거대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겁니다. 14.5인치 디스플레이가 여기 들어가서요 제네시스급의 디스플레이가 들어왔죠. 첨단 분위기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고요. 센터 컨트롤러도 굉장히 멋있어졌죠. 이 컨트롤러 가장자리를 보면 다이아몬드 커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세공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터치패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굳이 여기다가 터치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글씨를 그냥 쓰는 거예요. 가운데 이 컨트롤러에 김한용 천재 이렇게 쓰면 목적지가 김한용 천재 이렇게 돼서 가는 거죠.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쓰는 사람을 제가 못 봤습니다. 이 터치패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네시스와 비교했을 때 거의 대등하다 이렇게는 분명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현대차는 급이 올라가면 다이얼식 기어 노브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아차는 급이 올라가면 다이얼식이 아니라 시프터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렇게 막대식으로 바뀝니다. 둘 다 전자식이기 때문에 이 형태가 어느 게 더 저렴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스팅어에서 이런 기어 노브를 많이 썼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그리고 직관적이고 사용성도 굉장히 좋아서 좋게 보는 스타일의 기어 시프터예요. 그런데 조금 아쉽다고 하실 만한 분들은 12.3인치 두 개를 붙여놓은 거나 계기판과 이렇게 따로 붙어 있는 거 요것 중에 난 12.3인치 두 개가 좋아 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 디스플레이를 세로로 붙이는 테슬라 모델 S나 15인치 정도 되는 테슬라의 넓은 디스플레이로 영화까지 볼 수 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층들이 이 IT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다들 취향이 대각각이기 때문에 뭔가 다양한 걸 붙일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이 있다거나 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유니버설 마운트 같은 걸 갖고 있어서 딱 끼면 되는 그런 형태로 업그레이드 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리어루드를 여러가지 쓰고 있는데요. 오베체 엔지니어 리어루드 그리고 시카머 리어루드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요. 엔지니어 리어루드라고 얘기하면 우드를 막 이렇게 쪼개서 이걸 가지고서 여러가지 패턴들을 엔지니어링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나무를 딱 붙인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쪼개서 붙이면 이걸 엔지니어 리어루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렉서스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거죠. 렉서스는 장인 정신을 통해서 이렇게 우드를 가공했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쪽으로 요번에도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네, 시트에는 지금 킬팅 패턴이 들어가 있죠. 굉장히 볼록볼록하게 이걸 잘 만들었는데요. 운전석과 VIP석 여기는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됐어요. 에르고 모션 시트는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스트레칭 모드를 추가해서 마사지 해준다 뭐 이런 건데 자동차에는 안마 기능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아니긴 한데 만약에 좀 졸릴 때 한 번씩 눌러주면 잠에서 깬달까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시트 내부에 보면 등받이나 이런 것들 보면 에어셀이 들어있거든요. 어느 정도 부풀리고 줄이고 좌우를 좁혀주고 넓혀주고 이런 것들을 제어해서 운전자 뒤쪽 승객 편안함을 더해주는 이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내 컬러도 지금 그레이, 블랙, 베이지, 새들 브라운 네 가지로 운영되네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적용된 거예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차가 꺾여지면 조금 있으면은 가속하겠구만 이런 상황에서 시프트 다운 한다는 거예요. 레이더, 그리고 카메라 신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전방차가 가속하는지 감속하는지 앞으로 가속할 건지 감속할 건지 이런 걸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최적의 기하단을 맞춰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행 안전성, 편의성 좋아지고요. 그리고 실도로를 달릴 때 연비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들어왔습니다. 다중 충돌 방지 보조 들어왔어요. 차가 충돌하고 나서 튕겨나서 다른 차를 또 받는 거 이런 거를 사전에 막아주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있습니다. 뒤쪽에 레이더 2개가 있어서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도 제공을 합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도 제공이 되고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 K9 전 차종에 HDA2를 기본으로 넣어놨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옵션으로 뺄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이런 안전장치는 가급적이면 옵션으로 뺄 수 없도록 강제 옵션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G90은 HDA1이에요. G80이 HDA2입니다. 그래서 G80하고 같은 HDA2가 들어가고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들어오죠. 전방 카메라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전방의 노면 정보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읽어요. 그리고서 서스펜션을 거기 맞춰서 부드럽게 딱딱하게 이렇게 바꾼다는 겁니다. 좋지 뭐 좋은데 이게 실제로 느껴지나? 잘 모르겠어요. 제네시스의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사용해보고 조금 실망했습니다. 아니 이 정도는 그냥 되는 거 아니야? 플래그십답게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조금 더 다양하게 제공한다 라는 게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기능이 있습니다. 지문 인식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지문 인식을 통해서 버튼을 누르면 이 시트 포지션, 아웃사이드 미러, 공조장치 온도 그리고 클러스터 계기판의 세팅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쫙 바뀝니다. 한 번에 운전자가 누군지를 맞춰서 내가 운전하는 거야 라고 하면 바로 그 사람으로 세팅이 다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기존에는 기아페이, 현대페이 뭐 다 있었잖아요. 이런 페이가 보고서 패스워드를 쳐야 돼. 근데 패스워드 칠 때 차 안에 있는 사람이 패스워드를 다 보잖아.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이제는 지문을 통해서 그걸 결제하니까 훨씬 더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더 바라는 게 있다면 그냥 이 지문인식 버튼이 시동키랑 통합되어 있으면 좋겠어. 시동키를 누르면서 바로 지문인식이 되게, 시동을 딱 누르는 순간에 안녕하세요 김한용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김한용님 취향은 이런 거죠? 역시 아이유를 좋아하시니까 아이유 노래 틀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이 차에 타서 딱 누르면 아 누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문인식과 자동차 시동키는 하나로 통합 좀 해주면 안 됩니까? 무선 OTA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OTA라는 건 뭔지 다 아시죠? 오버더에어, 전파를 이용해서 자동차에 소프트웨어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를 그냥 주차만 해놔도 자동차가 계속 무선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게 불법이라고도 했었잖아요. 자동차 정비인데 자동차 정비를 자기 집에서 하다니. 어떤 장소든지 이 OTA는 다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그렇게까지 꽉 막힌 나라는 아니에요. 클러스터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걸 무선으로 다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국내 최초로 탑재했습니다. 나머지 이 센터 디스플레이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거 OTA로 다 됐어요. 이미 되기 시작한 지 꽤 됐고, 제 소렌토나 이런 것도 가끔 맵이 계속 혼자서 바뀌어. 계속 좋아지는 모습이 너무 좋은데, 근데 이제는 계기판도 바뀌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바뀌어, 계기판 디자인이 계속 바뀔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되니까 우리 기아차 분들이 모카 구독을 열심히 하시는구나. 훌륭하십니다. 지금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들 사실 조금 실망스럽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그런 내비게이션 시스템, 그리고 HUD 이런 것도 될 것 같아서 기대가 커지는 대목입니다. 아, 여기 진짜 훌륭한 게 있어요. 진짜 훌륭하지만 애매한 게 있습니다. 멜론 탑재라고 써있어. 멜론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음악 검색 기능을 개선했대요. 아니, 멜론이 탑재됐으면 음악이 스트림으로 플레이가 돼야죠. 음악 플레이가 안 되고 음악을 검색하는 기능이 들어왔답니다. 내가 왜 음악을 검색하지? 내가 스트림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데 여기서 음악이 뭔지 보이는데 그걸 검색하는 기능을 굳이 멜론 플레이, 스트리밍 이런 기능 빨리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제발 자동차에서 스트리밍 제발 좀 되게 해주세요. 제발요. 네, 디지털 키도 많이 좋아졌죠. 뭐 아차키 같은 거 나오면 좋을 텐데 아차키 정도는 아니고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원격에서 차의 시동이라든지 드나든다든지 잠그고 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자동차 주변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주변을 찍어보는 기능도 적용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편의 기능, 안전 기능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 그냥 현대기아차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한 대 때려 넣은 겁니다. 제네시스 G90에 있는데 여기 없는 기능이 있나? 없는 것 같은데? 가격도 공개됐죠. 가격이 공개된 게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가격이 5,694만원부터입니다. 이 가격이 꽤 괜찮아요. K9인데 K8도 풀옵션 하면 요정도 될 것 같은데, 엔진은 두 가지입니다. 3.3L 터보 가솔린, 3.8L 가솔린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3.8L가 조금 더 저렴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3.3L 터보 가솔린 같은 경우는 플래티넘이 6,300만원, 그리고 3.8L 가솔린은 플래티넘이 5,690만원. 오, 600만원 넘게 차이가 나는 걸로 보이는데요. 기본 옵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는 옵션 같은 걸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쌌던 차가 한 200만원 정도 저렴해진 거예요. 신차가 나오는데 가격을 계속 올리기만 했던 현대기아차가 갑자기 신차가 나왔는데 가격을 좀 낮췄다. 이거 굉장히 주목할 만한 지점이죠. 이걸 도대체 왜 이렇게 했냐? 아마도 포인트는 G90과 싸우려는 생각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겠다, G80과 붙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G90의 판매량도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래서 G80의 판매량을 놓고 보면 괜찮거든요. G80이 5,200만원대에서 6,200만원대거든요 여기서 한 400만원만 더하면 K9? 잠깐, 그럼 400만원만 더 할까? 그냥 K9으로 넘어갈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K9의 가격은 G80보다 한 200만원 정도 비싼 차, 그리고 E클래스나 5시리즈나 A6보다는 저렴한 차로 포지셔닝한 것 같습니다. 5.0L 어디 갔냐? 5.0L 삭제됐어요. 판매 대수도 워낙 작았지만 이런 대배기량 자동차는 전 세계적으로 퇴출되는 분위기고요. 지금 5.0L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단종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조금 저렴한 3.8L 가솔린 315마력이고요 3.3L 터보 370마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의 차이가 별로 없어서 3.3L 터보가 더 비싼데 굳이 거기로 갈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가격 차이도 별로 없는데 굳이 3.8L를 만들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물론 2.5L 터보 가솔린, 3.5L 터보 가솔린 이런 식으로 바뀌었으면 제네시스 G80하고 대등하다, 오히려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파워트레인은 3.3L 터보가 3.5L 터보보다 조금 아쉽거든요. 약간 이런 차를 보수적인 소비자들이 더 좋아한다는 점에서 기존 엔진을 더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엔진을 워낙 좋아하니까 3.5L 터보 가솔린 안 넣어준 게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네, 그러면 K9은 정말 살만한 자동차인가? 이런 차급에서 가성비를 얘기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긴 합니다만, 이런 자동차들은 일반 자가용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플릿마켓에서도 사용되니까 제네시스 G80급을 할래? K9급을 할래? 라고 했을 때 K9급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일단 뒷좌석용 자동차라는 느낌이 조금 더 있고, 가성비로 놓고 봤을 때는 K9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가 조금 올드하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자동차가 첨단 사양을 다 넣었잖아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예측 변속 시스템, 이런 것들까지도 들어와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조금 아쉬웠던 판매량, 요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새로운 엠블럼 그리고 새로운 첨단 사양으로 중무장한 K9, 이번에 잘 팔릴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G80이 늘씬하고 좋잖아. 차가 날씬해. 약간 잘 빠졌어. 난 G80 보면 조금 여성적이고 호리호리한 그 느낌이 되게 좋던데, 현대기아차에서 제일 예쁜 것 같은데 G80이.